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환관과 내시의 차이점을 일단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환관과 내시 같은 말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두 개가 환관과 내시가 이제 다른 무슨 타이틀이라고 하면 네. 어느 게 더 높은 타이틀일까요? 환관이 약간 높지 않을까요? 환관이 관이지 관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시 자체가 어감 자체가 내시 이런 느낌이고 환관 이런 느낌이에요. 아하, 일단은 그 오해를 먼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환관과 내시는 일단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환관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환이 남성의 기능을 못하는 관리란 말이거든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 내시라- 환이 그 환이에요? 이게 진짜로? 뜻이 이제 앞에 있는 환이 이제 고환이 없는 애 뜻이고 뒤에는 관리란 뜻인데 자 봐요. 환관 자체는 정말 남성의 성기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네. 그러나 내시는 뭐냐면은 한자를 보면 안 내자의 시중들 시자예요. 내시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 최고의 학자들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왕의 비서실장. 저 시자가 한자로 저기 시중 시자라고 나왔잖아요. 네. 일본에서 사무라이 그럼 높잖아요. 네. 그 사무라이의 한자가 저 시자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내시는 이렇게 모자람이 없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그렇죠. 있어요? 원래 뭐가 있어요? 뭐가 아, 내시는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죠. 일단 그 환관을 보면은요 뭐 왕권이 강화되는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환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궁 안에는 왕과 세자 이외에는 남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남자인데 남자 아닌 너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환관이 들어와요. 내시와는 다른 직급이었었죠. 근데 왜 FBI급 선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왜냐하면 봐봐요. 왕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그렇지.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요. 그러니까 라인만 잘 잡아버리면 팔자 고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살 바에는 에이씨, 에이야, 해가지고 이게 없는 대신에 한번 내가 팔자 고쳐보자 해서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그 환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발 시험이 필요하겠죠 이게요. 경쟁력이. 이게 잘 나가는 직업이었네. 네, 한마디로 많이들 하고 싶었던 직업이네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전염병 돌고 막 기아에 막 허덕이고 막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천출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거 하나 두 개 없어도 뭐 사는 건 똑같은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어차피 이렇게 잘하면 출세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네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던가 좀 이렇게 실수로 잃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가요?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이것만 잘라버리면 팔자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불법 암암리 운영 시술소가 탄생을 한 거예요.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이 많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내가 너를 정말 먹여줄 수 없으니까 너라도 궁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아라. 해서 이제 불법 시술소로 데리고 왔는데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특히 이제 그 비명 소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안 들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천둥 치는 날에 불법 시술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잠깐만 기다려. 천둥 친다. 속도. 그것만 견디면은 미안하지만 정말 너 팔자 고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천둥 치는 날 눈물을 먹으면서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불법 시술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그 애가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장래희망 황관 뭐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거 얼마나 맞네요, 고통스럽고. 이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뭐 항생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그러니까 감염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 목숨을 걸고 하는 예, 거죠. 그 아기가 엄마 손에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목숨 걸고 시술을 해서 이거를 살아나면은 그래 너 덕분에 우리 가문이 좀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스토리인 거잖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환관만 되면은 평생 종신직이 보장이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번 베팅할 만한 그런 직업이었던 건 분명하죠. 아, 종신직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함흥에 살던 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러 으쌰 나무라고 있었는데 멀리서 굉장히 화려한 행차를 본 거예요. 네. 뚱따당 뚱땅. 아니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저기 저 화려한 저 행차가 누구냐? 환관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준영님 한번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신을 도려내고 곧 4시 반열에 적을 올렸던 자입니다. 와. 아니 그럼 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그 중요 부위 그걸 이제 신이라고 하죠. 네. 근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조선은 엄격한 이제 유교 국가잖아요. 그 부모가 주신 그 몸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일부러 이걸 절단해가지고 이제 환관이 됐다 이게 들키면 바로 쫓겨납니다 이게요. 약간 부정행위처럼. 그러니까요. 네. 부정행위. 실제로 성종대에 너 진짜 일부러 잘랐지라고 들켜가지고 쫓겨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진짜 억울하다. 지금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자기적으로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사고여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FBI급 선발 과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선발 과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제 공채 공고가 납니다. 환관 모집 제 24기.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쭉 모여요. 일단은 벗어. 제일 먼저 그렇죠. 남성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 통, 다리, 통, 통. 그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신체 검사가 끝난 다음에 궁중 상식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설렁화 같은 이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매달려 있는 게 체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인내력. 정말 그 종목이 다양한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장차 내건이들 상직 소환들이다. 아, 너무 상전하와 어려워. 왕실의 안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여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인내시. 오 진짜 진짜 그러네. 거꾸로 매달려 있네. 애들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린데. 저렇게 혹독한 줄 몰랐네요. 저게 왜 그러냐면 역모가 일어났어. 지금 환관이 잡혔어요. 왕 어디 있어? 불어! 했는데 안 불어요. 고문해 얘를. 왕이 저기 있습니다라 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철저한 비밀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어떠한 고초를 당해도 견뎌라. 그 견딜 수 있냐? 라고 해서 물고문도 하고 코에다가 모래도 집어넣고 별의별 인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 고문 연습을 한 거네요. 고문 연습한 거죠, 그러니까. 고문 훈련을. 네. 와 나는 진짜 난 고문은 못 버텨. 다 불어요, 다 불어. 어차피 불 꺼. 먼저 저기 선생님 제 얘기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쌀가마니를 메고 네. 뛰는 시험까지 했어. 도대체 왜? 왜? 행군을 할 일도 없고 왕 얻고 뛰라고? 역시 아, 그래요? 내시 파이팅. 역시 왕이 가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위급한 순간에. 맞아. 급할 때. 급할 때 왕 제일 옆에 있는 것이 환관이잖아요, 내시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왕을 업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무게의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시험을 했다고 해.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 환관 테스트를 마치면 이제 관직을 주는 건가요? 노노노 그렇지 급제한 거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또 있어요? 보통 한 10살 전후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들어오는데 10년 동안 뭐 심부름, 잡무 같은 거를 맡는 소환이라는 이른바 약간 우리로 치면 인턴 과정을 또 10년 동안 거쳐야 돼요, 이게요. 10년이나? 10년 동안. 근데 인턴을 10년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말이 10년이죠. 말이 10년이지. 10년이 그러면은 뭐 5살에 들어왔다고 25살까지 정직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10살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그럼 10년 동안의 그 인턴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20살이 되잖아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식 환관이 되실 그런 타임이 됐는데 정식 품계를 받기 전에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 더 받으셔야 됩니다. 테스트가 또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1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20살 이 쇠도 심어먹을 이때 남성성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럼 테스트를 어떻게 하죠? 선배 환관과 궁녀들을 대동해가지고 정말 마음 수양 잘해야 돼요. 여기 통과해야지 진짜 환관이 됩니다. 뭔가 자극을 주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인데
그게 남성성이 완전히 없어져야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했겠죠. 근데 저희가 과거급제가 저는 진짜 힘든 줄 알았는데 과거급제보다 내시되는 게 더 힘든 이게 것 더 힘든 것 같아요. 같네요, 진짜. 네. 왜 중전이 업고 있죠, 환관을? 환관을 업어요? 완전히 환관을 낳은 건 아닌데. 나올 수도 있지 왜? 아까 분명히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쌀가마를 이고 그렇지. 가는 반대로 거 업어야 테스트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그림이? 혹시 러 사랑? 사랑? 환관을 금지된 사랑한 환관 중전? 환관을 사랑한 중전? 저게 저 솔로카 속에 있는 여자는 조선을 그 여인 천하로 만든 인물이죠. 문정왕후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 문정왕후. 이제 그 등에 엎여 있는 저 사람은 네. 문정왕후의 아들이 이제 명종이라는 왕인데 네. 그때 활동했던 박한종이라는 황관입니다. 근데 왜 환관을 업고 있지, 그러니까. 중전이?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네. 저 문정왕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 박한종을 등에 업고 다녀도 뭐 괜찮을 정도로 아, 그래요? 완전히 오른팔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환관이 중전의 왕후의 오른팔이다. 가족 그러니까 같은. 그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1등 공신이거든요. 저 두 분의 그 관계는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네. 왕위에 오르기 전 그 바로 앞에 왕인 자기 형 인종이 시름시름 병을 앓았을 때부터 이제 그 인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박한종은 네. 본래는 인종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왕의 최측근으로서 최고 높은 내시의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병석에 누워있단 말이죠. 아,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바로 명종 라인이자 입김이 샜던 네. 문정왕후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옮겨가면은 네. 이제 문정왕후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왕에 대한 그 의사 진료 기록 그 기록은 그 1급 비밀이거든요. 그렇지. 왕조 국가에서. 환관이 제일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그걸 아마 시시각각 문정왕후 쪽에 좀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약간 그림이 그런 거네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의원들이 진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다 보고 있고 다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문정왕후한테 가가지고 간당간당. 와. 3개월 길어봤자 3개월. 와. 뭐 이런 그 정보를 계속 당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빗대서 생각하면 이거는 영모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괜찮은 거죠. 아 근데 지금까지 환관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이상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왜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권력에 오르기 딱 직전부터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신이니까요.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약간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좀 바뀌면은 그분들이 좀 높은 곳에 추대돼서 가시잖아요. 아, 그때의 은혜를 이제 약간 보은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럼 요 분도 뭔가 좀 바뀌고 나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명종이 딱 즉위하자마자 박한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네.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바로 3등 공신에 책봉합니다. 아, 그리고 밀성군이라고 하는 봉군까지 받아요. 이 박한종의 뭐라고 할까 횡포라고 할까 여러 가지 횡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중흥한다고 해가지고 봉은사 또 키우고 이제 보우 스님과도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를 중흥시켰는데 네. 사대부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유교 국가 왜 불교가 들어오냐고. 저를 이렇게 크게 지으시냐고. 그래서 막 봉은사에 가서 뭐 주지 스님 막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박한종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좀 막아주려고. 박한종이 지금 우리 보우 스님 때린 사람 누구야? 박한종이니까 이제 깽깽깽이 엎드리고 대박이다. 이런 거를 이제 문정왕후가 다 알았어요. 비리와 이런 횡포를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 운명인데 돈을 더 굴려주는 사람이 박한종인데 그래가지고 다 눈 감아줬다고 하죠 이걸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걸 좀 알아도 좀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체자가 적임자가 딱 나타나지 않은 다음에야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출혈이 너무 큰 거예요. 박한종이 한창 득세를 하던 중에 네. 즉 명종 8년에 궁궐에 큰 일이 발생하는데요. 네. 바로 경복궁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맞아. 당시 강령전이라는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네. 그 편전이나 뭐 친구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태웠는데 되게 중요한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 색출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과연 누구였을까요, 범인이? 흐름상은 박한종인데요.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했으니까. 문종왕후랑 네. 박한종밖에 없어요. 명종이 불렀을 리는 네. 없을 거고. 야, 아니 뭐 범인은 박한종이 맞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도 한 배를 탄 사람인데 네.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었고요. 아 일부러가 아니고. 기록에 보면 당시 실수. 그 박한종이 내간을 수리하는 총감역관을 맡았던 것 같아요.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온돌 테스트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랫사람의 건의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화재가 난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화라도 왕이 거처하는 곳인데. 중대재해법 위반이죠. 나중에라도 지금은 통과했지만 나중에라도 왕이 거기서 주무실 때 와. 불이 났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죽일 놈 하던 이제 문무백관 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 박한종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이건 뭐 왕조 사회에선 네.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명종의 태도인데요. 명종이 뭐라고 처벌을 했을까요? 뭐 근신 뭐 이 정도였을까요? 이건 거의 사형 아니면은 최소한 삭탈관직하고 유배.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우리 준혁 씨가 당시 임금인 명종의 톤으로 네. 한번 멋있게 예, 읽어주시기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종은 다만 명을 받들어 시행했을 뿐이다. 내 비록 청명하지는 못하나 어찌 전혀 시비를 분변하지 못하고 한종의 술수에 빠졌겠는가. 온도를 고치고 불을 떼는 것은 문을 잠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파직을 윤호하지 않는다. 야, 이건 뭐야? 귀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파직은 그냥 벼슬을 뺏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는 징계를 거의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냥 눈감아주는 놔둔 건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요? 아무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고의 아니었으니까 괜찮다.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문정왕후의 뒷배가 없다면 파직을 떠나서 유배나 심한 경우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문제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박한종에겐 거칠 게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경복궁 화재 이후에 대신들이 그 상소를 6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6개월 만에 박한종이 삭탈관직을 당하게 되죠.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다. 그래도 됐다. 예. 아직 그런 말은 이른 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직장 생활 잘하다가 파면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게 회전문 인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파직을 가건 귀향을 가더라도 언젠간 언제라도 왕이 부르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박한종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파직 후에 박한종은 정말 불사조처럼 다시 바로 돌아오는데 원자들을 조기 교육시키는 담당자로 박한종을 보낸 겁니다. 야, 이게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국가를 그리고 위해서도. 박한종 입장에서도 미래 권력이랑 인연을 쌓게 되는 그렇죠. 건데 이대로 잘 걸어가지고 이 사람 세자되고 왕 되면은 이제 또 박한종 그 다음에도 이어가는 거죠. 왕을 셋을 섬기게 지금 되는 왕하고도 친하고 그쵸. 미래의 왕하고도 친하고. 최고다. 거죠. 저는 저 때쯤 되면 상소 안 해요. 그냥 박한종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쪽으로 붙어야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대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한종 집안에는 뇌물이 쌓입니다. 그냥. 대부분은 아마 장학명 작가님 같이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나 사고로 인해서 성기가 훼손된 사람들이 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고환도 제거를 하고 네. 음경도 제거를 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아마도 암암리에 이 고환만 거세하는 쪽으로. 고압만. 그런데 자금성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자금성에 가면 굉장히 많은 문을 지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이 여러 군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헷갈리게.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금성 옆에 공인된 시술소가 있었대요. 이게 이제 도자장이라고 해서 네.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비뇨의학과 수술장인데 나라에서 인정을 그 받은 당시. 고환을 자르는 사람. 네. 그 자세한 과정은 성키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일단은 누구셔? 자르러 왔습니다. 이리 들어와. 그래서 일단 눕혀요. 네. 눕힌 다음에 3명이 팔다리와 몸통을 잡아요.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닥터가 오셔가지고 칼을 들고 물어봐요. 확실한가? 네. 그러면 썩뚝 잘라버리는데 사망률이 50%가 넘었대요 이게요. 뭐 그 당시 무슨 뭐 이 지혈제가 있었던 것도 너무 아니고 많이 돌아가시네. 무슨 뭐 항생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게 다 잘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소변이 나온 구멍이 있잖아. 네. 그거를 나무 꼬챙이로 막아요. 팍 이렇게. 왜요? 왜요? 소변이 흐르면 안 되니까. 새어나오니까. 새어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혈 방법은 무슨 뭐 물을 묻힌 종이도 있고 무슨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꼬챙이 꽂아놓은 그 소변 구멍 있죠. 여기서 그 꼬챙이를 뽑아 팍 뽑은 후에 모여있던 소변이 분수같이 쫙 나오면 이게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변이 안 나오고 피고름이 나온다? I'm sorry. 닥터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이 얘는 죽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그런 시술소에 가지 않으면 이제 그 소의 힘줄이나 이런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힘줄이나 명주실 이런 걸로 고환을 묶는 거죠. 고환의 이 뿔이 있는 부분을 딱 잡고 꽉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겠죠. 피가 안 통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죽어요, 조직이. 그럼 이제 그걸 괴사라고 하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똑 떨어지나요? 똑 떨어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정말 깔끔한 그 거죠. 최고의 깔끔한 결과가 되는 거고 똑 떨어지지 않고 거기 이제 감염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걔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애들 위주로 거세를 하고서 환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하면 이 성공률이 떨어져요. 위험할 왜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그만큼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신체의 회복 속도가 떨어져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시술을 했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조금 덜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기관인 고환이 없어지니까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게 되죠. 남자의 몸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일단 피부가 여드름 이런 거 잘 안 생겨요. 신기하다. 피부가 뽀얘져요. 부드러워지고. 대머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대머리라는 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가슴에 털도 별로 안 나고 머리는 덜 빠지고 여기 수염도 덜 나고. 그러면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은 환관들은 사실 요즘 기준에 약간 꽃미나 아이돌 그룹이네요. 아이돌 그렇죠. 인기가 좀 슬프긴 한데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자들한테. 이게 이제 사람 생긴 건 다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래도 그냥 같은 동년배의 남성들보다 좀 더 젊고 아름답게 보였을 그런 꽃미남적인 성향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지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쥐고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그리고 녹봉도 잘 벌고 부족할 게 없죠. 그럼 당시에 그 여자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들이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특히나 이 궁궐에서 그러네. 남자를 많이 못 보는 궁녀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그리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꽃미남 같이 이렇게 생겼고. 오늘 밤 달이 참 아름답네요. 뭐 이런. 고환만 제거를 한 거예요. 아, 중요한 거 하나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 막 이렇게 거사 같은 걸 못 치르는 거래요? 과연 못 치웠을까요? 뭐지?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게 첫 번째로 이게 일단 확실한 거는 남성 기능이 없으니까 정자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기는 못 가졌을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근데 완벽하게 고환이 깔끔하게 제거가 됐으면 완전히 기능이 없었을 텐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불법 시술로 했다. 엄청나게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시술을 못하고 약간 좀 사자들이 다 된 줄 알고 보낸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고환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궁궐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스캔들이요? 네. 쉽게 말하면 진짜 완전히 성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은 환관들이 궁궐에 있어서 거기 궁궐에 있는 여자들과 스캔들이 났다. 이야. 감히 환관과 세자빈이 또 정을 통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자빈, 세자의 부인이요. 아, 스케일이 커. 스케일 커요. 너무 파격적인데? 그러니까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그 막내 아들 이방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자였었죠, 어린 나이에. 이방석의 부인 세자빈과 이만이라는 환관과의 또 썸띵이 있었어요. 이게요. 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야사인데 이방석이가 세자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세자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엄마가 그리웠나 봐. 그 신덕왕후 강씨가 있는 곳에 가서 엄마 무서워 해서 거기서 엄마랑 같이 놀다가 스르르륵 잠들었어 이렇게요. 그럼 거기서 자면 안 되잖아요. 세자빈이 있으니까 부인이. 걔 아무도 없느냐? 얘 업고 가가지고 세자빈이 있는 그 침실에 갖다 넣으라고 네라고 해서 업고 갔던 환관이 이만인데 이만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여간 뭐 추론상 잘생겼겠죠. 일단 으쌰 업고 이제 그 세자빈 있는 침실에 가요. 누구냐? 이만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거기다 눕히도록 하여라. 네. 어떻게 보면은 여자잖아. 근데 얘는 자기 남편은 어린 꼬마애고 딱 보니까 와, 너 이름 뭐니? 이만입니다. 그래. 종종 이 방에 들리도록 하여라.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정을 통해버려요 이게요. 그쯤 되면 진짜 목숨 건 사랑인데요. 목숨 걸었죠 이거요. 아니 근데 목숨 걸만해. 이게 왜 저는 처음 들어보죠? 이게 세자빈하고 환관하고 이런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저도 궁금한데 저게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썸킴 저격수. 네, 계승범 교수님. 아니 저건 제가 모를 수도 있어서 그래도 뭔가 어떤 책에 있더라 뭐 이 정도는 저는 이제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이만과 세자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이성계한테 들켜요. 뭐야? 지금 세자빈이 지금 이만이랑 환관과 썸띵 그런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일단 이만은 참수형을 당해요. 땡강. 참수로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참수로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수로 끝났으면 진짜 다행이다. 근데 현빈이라고 하는 세자빈 같은 경우는 일단 패서인데서 쫓겨난 거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일단 기록이 없어요. 동물이 뭐죠? 저기 나온 동물이? 사슴. 꽃사슴? 네. 녹용. 녹용. 아 동물 이름 녹용인가요? 아니, 왕한테 바치려고 그러네. 그런 거 아닌가요? 사슴. 사슴. 저기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 말이 돼요 그게? 이게 왜 말이야? 말이 안 될 텐데. 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다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록위마. 네. 이게 이제 중국 진나라 때 고사 성어인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세 황제라고 진시황의 아들이에요. 진시황의 아들한테 이 당시에 최악의 환관이 있었는데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조고가 있고 이 이세 황제가 있는 자리에 또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 이제 앞에 사슴이 지나갔어요. 네. 근데 조고가 그 사슴을 보고 저거 말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듣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사슴이지 않느냐 했더니 조고가 그거를 신하들한테 저게 사슴이냐 말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하들한테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내 편이 누군지. 네. 이게 신하들이 다 말이라고 하면 황제 위신이 완전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거 사슴이죠 하는 신하가 있었고 저거 말인데요 하는 신하가 있었고 그때 조고는 이거를 사슴이라고 한 신하를 다 죽입니다. 조고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꼽히는데요. 진시황이 순행을 하다가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사망을 하는데 이 조고가 진시황을 따라갔는데 진시황이 죽는 거를 근처에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진시황이 죽기 전에 남긴 그 문서를 이제 유서가 될 문서를 위조를 해요.
큰아들한테 그 유서를 보내는데 위조된 유서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너 자결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갑자기? 그래서 진짜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해요. 아. 자기가 모시던 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2세 황제가 되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미 궁궐 전체가 조고의 그 세력으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겠다. 이제 이 조고는 계속 자기 그 권력을 가지려면은 황제를 계속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황제를 계속 활락 속에 빠뜨려요. 그리고 막 술책을 사용해서 황제를 조종을 합니다. 황제가 꼭두각시가 된 거죠. 중국에 이런 환관들이 득세한 경우가 많다. 네. 또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중국 모든 왕조마다 황관들이 다 득세를 했고요. 특히 이제 꼽히는 게 당나라, 명나라인데 네. 당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나라. 당나라에서는 이 궁중 권력을 장악한 황관들이 황제를 7명을 키우고 7명 키워요? 2명의 황제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조고급으로 유명한 거물급 환관이 있는데 구사량이라고. 구사량. 구사량은 왕 2, 비 1, 재상 4을 죽였어요. 이 환관 세력의 이제 이 우두머리가 되다 보니까 구사량이 이제 나중에 황관들한테 후대 황관들한테 글을 남겼어요. 천자를 한가하게 하지 말라. 항상 사치로 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여 날로 새롭게 하고 부디 천자로 하여금 책을 읽거나 유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라. 저 천자가 전대의 흥망성쇠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우리 무리는 소원하게 여겨지고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 굉장히 노골적인데? 황제 바보로 만들어라. 근데 이렇게 대놓고 황제를 무시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뭐 내가 황관한테 업신당하는구나 하면서 우는 그런 황제도 있었고요. 네. 황제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나라가 진짜 황관이 많았는데 그 영락제가 어떤 동창이라는 환관 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황제가 황관들한테 아예 어떤 권력을 준 거예요. 이 동창은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KGB 같은 기구, 비밀 경찰 같은 기구, 이거 굉장히 야. 첩보 기구이면서 경찰 기구이면서 그러니까 황제 직속 기관인데 문무 관료와 황족들을 감시를 하면서 황제한테 반발한다고 여기지는 꼬투리만 잡으면 그냥 동창에서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문도 하고 여론 조작도 하고 그걸 다 황제 이름을 걸고 하니까 동창 정말 무시무시한 기관이었겠죠. 끌려간 사람도 뭐 한번 끌려가면은 살아나와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죽어 나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그냥 환관의 나라잖아요, 사실. 환관의 나라죠. 네. 네. 환관의 권세가 이렇게 하늘을 그냥 찌르다 보니까 환관 지망생도 많아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명나라 말기에는 환관 3,000명 모집한다 공고가 뜨니까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와. 야, 3,000명 모집하는데 2만 명? 근데 이게 허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원하려면 일단 거세를 하고 지원해야 돼요. 와, 이게 허수 지원자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원서만 내고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없겠네요. 이게 다 합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단 원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50%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잘라서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2만 명 중에서 떨어지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살 수 없지. 뭐 재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수라는 게 또 있네요. 뭐 환관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무슨 악의 집단이다 뭐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관도 어떤 그 우두머리가 되려면은 정치 감각은 뛰어났어야겠고 그랬겠네요. 똑똑한 환관도 있었고 후대에 칭송을 하는 그런 유명한 환관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뭐 그 사기를 쓴 사마천. 뭐 사마천의 경우에는 뭐 자기 의지로 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 환관이 오르는 벼슬에 와, 올랐고 사마천이 환관이었어요. 사마천이 궁형을 받았죠. 궁영. 옳은 소리 하다가 한무제한테 너 죽을래 궁형 받을래 해가지고 치욕을 감수하고 사마천이 궁형을 받고
이제 환관이 된 거죠. 아, 그럼 사마천은 조금 다른 경우고. 사마천은 조금 다른 경우고 네, 또 종이를 발명한 체륜. 체륜. 네, 체륜도? 체륜도 환관이었고. 네. 아, 그래요? 네네네. 한간이 종이를 발명. 야, 지금 그 체륜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전부 대나무 이만큼씩 대부분이 대부분도 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